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매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은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받아서 소매상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업체를 도매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소매상에게 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도매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익숙하다 보니까 도매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도매업은 상당히 그 역할이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소매상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어떤 중간자의 유통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한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업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매업의 개념과 기능, 도매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는 일부 하지만 소매상이나 다른 상인에게 파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익숙지는 않지만 어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소매상이나 다른 상인들한테 또 다른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는 거를 도매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매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매상이나 다른 상인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또는 조직의 활동을 도매업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업은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상품 유통을 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업을 도매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도매상이라고 하는데, 도매상이라고 할 때는 도매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으로서 유통 경로 중간에서 제조업체와 소매사 간의 어떤 중간에서 수집이라든지 유통을 담당하는 업을 하는 부분이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기능은 수행을 하지만 유통 분야에서 현재 가장 낙후된 분야로 유통 경로상 도매상은 전문화라든지 대규모화라든지 집적화라든지 거래 방법 개선이라든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매상은 많이 현대화도 되고 있지만 가장 취약하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제조업 나름대로 현대화가 되어 있고 생산 상품의 대량 생산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은 나름대로 어떤 거대한 소매상으로 발전하고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도매상 부분은 상당히 조금 발전하는 부분이 속도가 늦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일 생활권인 부분에서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부분이 발전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직접 제조업체하고 거래를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도매상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뭐 서울 우유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신선식품 이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특수 보관이라든지 어떤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창고의 필요성에 의한 거대한 물류 창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상품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매 기능이 살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소매상이 발달하면서 도매상이 점점점 위축되는 업체인 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도매업체는 많이 사라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통업체가 많이 그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사라진 거는 도매상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멍가게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변되는 소매상들은 이미 다 편의점이라고 대체돼서 편의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수행하고 물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람이 하는 영세 상인이 하는 일에서 대기업체가 직영을 하거나 대기업체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그 업태, 그, 그 기능은 살아있지만 도매상 자체는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가락시장, 이러한 부분은 도매시장으로서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도매상의 정의와 기능을 한번 보면 도매상의 정의는 도매상이라고 그러면 사실 소비자에게 주로 판매하지 않고 사업을 목적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그래서 재판매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소매상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는 상인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보면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중이 50% 미만일 때는 도매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소매상한테 판매하고 이런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도매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도 다 도매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소매 기능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가 도매상으로서 기능보다는 소매상으로서 기능이 더 부각되고 그쪽으로 많이 발전된 것만은 어떤 그런 현상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통계청에 분류한 도매상은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 산업재 구매자 등의 조직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중이 낮은 유통기관을 도매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 분야 중에서 도매상이 가장 취약하고 어떤 낙후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보면은 소매상에 비해서 점포 수라든지 종업원 수는 적으나 점포당 규모는 커서 매출액 면에서 수익률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토가 협소하여 제조업자나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되고 일일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직접 제조업체하고 물류센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소매업체 물류라든지 제조업체 물류를 통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도매상이 발달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수직적 계열화로 도매 기능을 한다는 거죠. 제조업체가 도매 기능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도매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영세한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영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매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세한 소매상한테 상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값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활동 때문에 도매상이 쇠퇴하게 된다. 유통시장의 개방이라든지 대형 할인점의 성장으로 소매상들이 직접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하면서 도매상이 위축됐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면적이 작은 데서 대형마트가 크면은 대형마트가 체인화돼 가지고 거대화 됐을 때는 그 상품을 MD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에서 도매상한테 상품을 받지 않고 바로 산지의 농산물도 산지 구매라든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받기 때문에 도매상이라는 부분이 역할이 축소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도매상이 낙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환경 변화의 농산물 보면은 농산물 도매 시장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나마 잘 발달된 가락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가락시장, 강서시장
인근의 구리 도매시장, 이러한 부분이 농산물 시장인데, 이러한 부분이 발달되기 이전과 그다음에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도매시장이 발달된 이후, 그다음에 이제 유통시장을 개방을 해서 할인점이 급성장한 시기, 이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락시장의 개정이라는 그 현대화된 도매시장이 있기 전에는 어떤 산지에서 배추라든지 이런 산지에서 있는 소규모 생산자가, 농산물 같은 소규모 생산자가 산지 반출 상인을 통해서 도매시장, 그래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영세한 소규모 또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 소규모 소비자, 이런 방법으로 유통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가락시장이 생기면서 도매의 큰 축을 가락시장이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나서부터는 이 도매시장이 있긴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는 도매시장이 영세한 소비시장으로 갔다가 소규모 소비자로 가는데, 이게 바로 대규모 유통업체로 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도매시장의 기능보다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파워가 대규모 유통업체가 크다 보니까 도매시장이 더 힘이 없어지고, 서로 도매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체하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현대화된 도매시장이 생기기 전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유통했던 단계, 그 다음에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생겨서 집합시장이 생겨서 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장이 생겨가지고 공판장이 생겼을 때 좀 발전됐다가, 이제는 유통시장이 개방돼가지고 어떤 대규모 유통업체가 커져서 할인점, 대형마트가 커지고 나서는 농산물 유통 어떤 경로가 조금 더 바뀌어졌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매상의 기능은, 도매상이 하는 기능은, 먼저 첫 번째는, 도매상은 제조업체에게 상품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어떤 유통시키는 역할이다 보니까, 도매상은 유통기구로서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받아가지고 소매상한테 넘겨주는데, 그 기능은 가장 크게는 제조업자를 위해서 도매상이 수행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이 수행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가락시장에서 하는 기능이 생산자에게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 거고, 가락시장이 어떤 소비자라든지 이런 어떤 소매상,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소매상한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를 위해서 도매상이 하는 기능은 시장을 포괄하는 기능. 도매상은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는 수많은 소매상들에게 다양하게 상품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어떤 또 다른 소매상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접촉 기능. 도매상이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소매상과 직접 거래하는, 어떤 제조업체가 직접 소매상하고 거래하기는 너무 많은 사람하고 거래해야 되니까 판매 접촉을 도매상이 대신해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고 보유 기능. 재고 보유. 제조업자의 상품을 상당 부분 재고로 보유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위험을 도매상이 보유함으로써 어떤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죠. 주문 처리의 기능. 실질적으로 도매상은 여러 회사 제품을 구비한 도매상들이 다수 소매상들은 소량 주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정보 제공 기능. 시장 정보, 제조업자에게 소비자들의 욕구라든지 소매상들의 어떤 상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상품을 욕구를 파악해서 제조업자에게 산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지원 기능은 소매상들은 제품 구매 이에
제품의 교환이라든지 반환, 설치, 보수, 기술적 지원이 필요로 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도매상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상을 위해서 그러면 도매상이 수행하는 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매상에게 상품 공급 간을 기능한다는 거죠. 소매상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해줘서 소매상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매상은 제품,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조립,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재고 유지를 가지고 있다가 소매상에게 상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색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다수의 제조회사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관련된 상품을 받아서 소매상에게 편리하게 상품을 주는 거죠. 왜냐면 의류 전문도, 의류에서 바지 전문 도매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장 전문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속옷 전문이라든지 이러면 여러 제조업체에서 받는 상품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준다는 거죠.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상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색을 맞춘다든지 소매상 거래를 단순화해 준다는 거죠. 소단위로 분할을 기능을 해준다. 제조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주문을 받아서 소매상에게 소량으로 판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소매상들이 큰 자금 부담이 없어도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 및 금융 기능을 해준다. 소매상에게 예상 판매를 해준다든지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매상 서비스 기능을 해줄 수 있다. 소매상들이 요구하는 배달이라든지 수리, 보증에 관한 서비스를 제조업자 대신 도매상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언 및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상이 갖추지 못한 어떤 기술 역량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시장의 변화라든지 소비자 관리에 대한 부분 이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소매상에게 전달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은 제조업체에게 하는 역할, 소매상에게 수행하는 역할 이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도매상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매시장 100% 활용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락시장이 이제 서울 그 송파구 가락동에 대규모 현대화된 시장을 가락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개인들도 다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가락시장은 한 번씩 가봐서 구경해 보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가장 큰 데가 가락시장이고 한 60, 70% 팔고 3, 40%, 20%, 30%가 강서 도매시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의 이제 도매시장은 구리라든지 여러 뭐 도매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강서 농수산물 시장 이 두 군데가 농산물 도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말부터 현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평균 거래 물량이 7,300톤, 약 13만 명의 중소마트 바이어 및 경매장이 주로 찾고 대형 유통업체는 가락시장의 도매법인과 정가 수입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정가 수입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을 정하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주차 같은 경우도 한 2천여 대 돼서 실제로 가락시장은 대형 어느 뭐 백화점 아주 보다도 훨씬 크다고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 자체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사이트는 헬로시티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헬로시티의 어떤 맞은편에 그 어떤 헬로시티 하고는 조금 더 어떤 그런 정도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매상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상인 도매상,
브로커와 대리점, 제조업체. 그래서 이렇게 도매상을 이용했고 소매상이 있다. 그래서 도매상이라고 하면은 상인 도매상, 브로커와 대리점, 제조업자의 직영 대리 도매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상인 도매상이라는 뭐냐면 상인 도매상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데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제조업자 또는 소매상과 상관없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재판매를 하는 소매상이라는 거죠. 수행 기능에 따라서 완전 기능 도매상과 안정 기능 도매상과 한정 기능이 있다. 안정 기능 도매상이랑은 말 그대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 물적, 조성 기능 이런 걸 다 하는 거고 한정 기능은 뭐 일부 도매 기능 중에 일부 기능만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도매상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매상이라고 하면은 산업재 도매상하고는 좀 달리 산업재 도매상은 산업재를 도매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매상에는 다양한 상품 계열을 취급하면서 일반 자파 소매상과 단일 계열 소매상 모두에게 상품을 제공을 하는 일반 자파 도매상, 일반 계열 도매상, 건강식품 도매상, 자동차 부품 도매상 이러한 도매상이 어떤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만 하는 도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 도매상, 현금만 거래하며 배달 서비스도 하지 않는 뭐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한정시키는 축소된 기능을 하는 도매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트럭 도매상이라고 하는 트럭으로 실질적으로 한정된 뭐 부패성이나 식자재 전문으로 트럭을 통해서 식당에 납품하는 도매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송 도매상이라는 것은 소매상과 접촉해서 제조업자의 상품을 직송해주는 이런 배달 물류를 전문으로 한 도매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열 선반 도매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탁 판매 도매상이 됩니다. 위탁 판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료 잡화 또는 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B식품 품목을 공급하고 진열 도매상의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소매상에게 일종 위탁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 진열, 상품 진열, 재고 유지,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진열 도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매상에 슈퍼마켓이나 큰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일정 부분을 할애받아 가지고 그 상품을 진열해놓고 팔리는 대로 소매상한테 상품 대금을 받아간다.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30조 동대문 패션 시장이 뭐 링크숍하고 세계로 이런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동대문 시장이 예전에는 우리 유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 의류 소매상들이 저녁에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띄어다가 새벽 고속버스라는 새벽차를 타고 가서 지방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의류 대리점, 의류 브랜드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은 없어지고 동대문 시장 자체가 거의 소매화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인터넷으로 해서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해외에도 발매하고 이러한 시장으로 어떤 동대문 시장의 기능이 변화되는 부분을 좀 특화해서 설명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위주 동대문 상가소 불편한 것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의 동대문 시장에 입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하기 소매 기능이 많이 확대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남대문 시장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브로커와 대리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브로커와 대리점, 그다음에 제조업체 도매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브로커와 대리점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않고 제조업자나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리 중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브로커는 재고를 유지하지 않고 금융에도 관여하지 않은 단기적인 관계로 실제로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대행만 해주는 거가 브로커라고 하고, 대리점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쪽을 대리해서 제조업체를 대리한 제조업체 대리점, 응? 판매 대리점, 판매를 전속권을 따가지고 판매하는 대리점을 가지고, 나는 삼성전자 전문 대리점, SK 대리점, KT 대리점, 이런 거를 대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한쪽을 대리하여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대리점이다. 그래서 제조업자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업자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의 판매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사 판매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진출하는 대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자동 제조업자의 어떤 대리점들을, 판매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SK, KT의 어떤 핸드폰 대리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대리점이 되겠죠. 구매 대리점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구입, 인수, 검사해 창고에 보관하여 선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수수료 상인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를 하고 수수료만 먹는다. 제조업자와 단기 계약을 맺고 제품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자와 소매 고객 간의 판매 협상을 대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수수료만 먹는 대리점. 판매 부분에 대해서 내가 5%라든지 3% 이익을 취하고, 실질적인 모든 역할은 제조업체가 있고, 뭐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례 하나, 산지가 1,000원 배추가 소비자에게 막 4,000원 됐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되는 어떤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시기가 좀 정확하게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보관 비오는 거죠. 산지에서 너무 많은 생산량이 있다 보면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이 출렁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배추라고는 70% 이상이 밭대기 거래 유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추 소비자 가격의 68%는 고정비라는 거죠. 32%가 중간 유통 마진. 그래서 배추 소비자 가격이 4,000원인데 생산자 농민은 30%, 산지 유통 상인은 20%, 그러니까 산지 수집상, 도매상이 3.9%,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받아서 소매상까지 가는데 11%, 소매상이 또 33% 어떤 마진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배추값이 비싼 거죠. 그래서 유통 항목별 비용을 생산자 원가와 운송비, 인건비, 전포 고정 비용이 2,720원으로 배추값의 68%를 차지하고, 나머지 32%가 이윤이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지 원가는, 산지에서는 이렇게 1,000원 되는 것이 4,000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 경우에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배추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어떤 트럭에다 싣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농민이 1,000원에 파는 부분이 소비자는 4,000원에 팔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00원 넘어가면 최대 막 2,500원, 2.5배 이렇게 팔리는 거는 뭐 상시도 늘 있는 어떤 유통 경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자 도매상은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 지점이나 판매 소모소를 개설하여 도매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판매 지점이라든지 판매 사무소, 그래서 판매 지점은 어떤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만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가맹점들은 본사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지점이나 별다를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 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그 서비스를 판매하는 커피숍 이런 것들은 지점, 어떤 점포가 어떤 지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지점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물론 그
백화점이나 그랬을 때도 백화점도 롯데 어떤 대구점, 부산점 이렇게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조업자와 관계없이 소매점의 어떤 점포가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의 도매상으로서는 판매 지점이라고 판매 사무소라는 개념을 있었다. 판매 지점도 도매 기능을 하고 판매 사무소도 도매 기능을 할 때 이제 제조업자의 도매상으로서 판매 지점과 판매 사무소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중국 내 영업을 개편,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중국 시장이 많이 확장되고 그럴 때 처음, 삼성전자에서 들어가가지고 중국 시장이 커질 때는 하다가 또 너무 지역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조직을 또 통합하고 또 어떤 중국 시장 자체가 위축돼서 또 철수할 때는 축소하고 이런 것처럼 그 어떤 그 다국적 기업은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기도 하고 개편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어떤 국내에서도 시장이 확장될 때는 확대하고 축소될 때는 축소하고 또 각각 어떤 기능별로 분화해서 하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어떤 그 다국적 기업에서 이렇게 기능을 분리해서 단순화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쳤는데 다시 한번 요점을 좀 정리를 하면 도매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인이나 소매상인이나 어떤 어, 그 도매업을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부분을 도매업이라고 하고 도매업을 하는 상인은 도매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매업은 소매상이나 다른 상인, 그러니까 다른 도매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또는 조직.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보다는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도매업이라고 한다. 도매상은 어떤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다. 그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후된 이유가 국토가 협소해서 어떤 제조업자나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자의 수직 계열화로 도매상이 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도매상이 좀 낙후된 분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인데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1985년에 개정되는데 85년 이전에는 농수산물 시장이 이렇고 가락동 시장이 개점한 이유는 사실 농산물 시장이 되게 현대화됐다. 그런데 이게 유통시장 개방하고 나서 조금 더 분화돼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도매시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떤 그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도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를 위해서 도매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 기능으로서 시장을 포괄한다든지 판매자 접촉 기능이라든지 주문 처리를 대행해 주다든지 시장 정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매상이나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제조업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상을 위해서는 제품 공급을 해주고 구색 편의 기능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소매상 서비스 기능을 대신 해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도매업체가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